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4월 29일에 송영길 전 대표의 자택, 그 다음에 계양구 자택, 송파구 자택, 그 다음에 연구소,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압수수색을 했다. 그래서 그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추가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이 연구소는 2015년에 설립을 했고요. 2021년 전당대회가 있었던 그 해의 기부금 총액이 3억 7천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 1억 4천만 원 정도가 당대표 경선이 5월 2일에 있었으니까 그 직전에 모금이 됐다. 2, 3, 4, 요 3개월 동안 모금이 됐다. 그러면 이 1억 4천만 원이 결국 경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 아니냐. 특히 윤관석 의원이 현역 의원한테 뿌린 거, 그 다음에 이정근 전 부총장이 그 실무자들한테 뿌린 거, 이게 이제 9,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9,400만 원 이외에 송영길 전 대표가 강내구 감사한테 이렇게 처리를 많이 했다 얘기한 그 부분, 이건 송영길 전 대표가 별도로 돈을 어디서 땡겨온 것으로 보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혹시 이거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먹고사는문제연구소 먹사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에 회계 담당자 일부가 결국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자금을 관리했던 그 캠프의 자금 담당 관리자하고 겹친다는 거죠. 같은 사람이 했다는 거죠. 그럼 사실상 이게 한 몸 아니냐. 그럼 막 회계가 뒤엉켰을 가능성도 있겠다.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이 먹사연을 압수수색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고, 특히 4월 12일에 이제 현역 의원들한테 봉투를 돌렸다는 윤관석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 먹사연의 연구소에 있는 컴퓨터, 이게 포맷이 됐거나 또는 교체된 듯한 정황이 발견됐다. 증거인멸이죠.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 압수수색을 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검찰은 이 먹사연을 잘 몰랐을 텐데 먹사연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그때 포맷이 됐거나 아니면 컴퓨터 자체를 교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아니까 이쪽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 하는 정황까지도 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먹사연으로 들어온 후원금이 결국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의 원천이 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검찰이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 내용보다도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송영길 전 대표 측이 해명을 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보도할 때 반론 보도를 요청하면 해명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도 나름대로 해명할 것이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명을 안 내놓겠다, 이런 건데, TV조선 측에다가 송영길 측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명할 때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정확하게 얘기하면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인데 지금은 아무 관계가 없다. 과거에는 지지자 그룹이었지만 조직이 사단법인으로 전환됐을 때 인연을 정리해서 지금은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연합뉴스 측에다가는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먹사연의 활동 방향과 지향점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조언하는 리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송 전 대표의 말을 듣고 자극을 받는 조직이지 후원 조직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송영길 전 대표 측의 해명이 TV조선과 연합뉴스 측이 그 시차가 하루입니다, 하루. TV조선 측에 해명한 뒤에 하루 뒤에 연합뉴스 측에 해명을 했는데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해명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TV조선 측에 해명할 때는 사단법인으로 전환된 뒤에는 인연이 정리가 됐다는 입장이고, 연합뉴스 측에 해명할 때는 아니다, 그냥 조언하는 리더 역할이다. 그러면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고,
이 두 개의 해명이 우선 상충한다. 꼬이기 시작했다. 물론 공식적인 발표나 공식적인 자료에 의한 해명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먹사연의 관계자들이 또는 송영길 전 대표 측근들이 뭔가 자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TV조선과 연합뉴스 측에 해명한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TV조선 측에 해명한 거를 한번 제가 따져보려고 이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먹사연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이 홈페이지에 뉴스레터가 뭐 굉장히 뭐 열 몇 개 떠 있더군요. 그 중에 뉴스레터 1호를 제가 봤습니다. 뉴스레터 1호는 보니까 2017년 8월 1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미 먹사연은 괄호하고 사단법인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사단법인이 언제 됐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연역 같은 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뉴스레터 1호 2017년 8월 11일에 보면 먹사연은 사단법인으로 표시가 돼 있다. 그러니까 TV조선 측의 송영길 전 대표 측이 해명한 내용이 맞으려면 2017년 8월 이전에 이미 송영길 전 대표는 이 먹사연과 관계를 정리했어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작년 12월 2022년 11월에도 보면 이 먹사연이 파리로 떠나는 송영길 전 대표를 위한 환송회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연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이 환송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서남북 포럼까지 하면, 아마 이 동서남북 포럼이라는 거는 2007년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하면 한 15년 된 것 같다. 자기하고 인연이. 변함없이 어려울 때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에너지를 가졌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변함없이입니다. 변함없이. 인연을 끊지 않았다는 얘기죠. 작년까지도 인연을 끊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또 해명이 꼬인다. 해명과 실제 언행이 꼬인다. 거기다가 그 전에 작년 6월에 보면 송영길 전 대표를 이 먹사연의 고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을 자기네들 유튜브 채널에 실었습니다. 이것도 인연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게 뭐 후원 조직이든 무슨 자극을 받는 조직이든 뭐든 간에 여하튼 이 먹사연의 송영길 전 대표가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고문으로 소개한 데다가 파리로 출발한다고 그러니까 환송회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자, 이 먹사연은 송영길 전 대표 측이 TV조선에 해명한 거, 각 언론 매체, 연합뉴스 뭐 이런 데 해명한 거를 모두 다 종합하면 여하튼 인연을 정리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 그게 후원 조직인지 뭐 자극을 받는 조직인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먹사연은 2015년이 송영길 전 대표가 만든 조직이니까 그 이후에 실질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 아니냐. 그러면 검찰이 2021년에 전당대회 직전에 집중적으로 기부금 액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압수수색을 한 것이 결국 타당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쭉 해서 언론에 뭔가 그 먹사연 문제와 송영길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해명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꼬인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네들이 했던 말과 실질적인 관계가 다른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돈봉투 문제와 관련해서 뭐 검찰의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수사 문제 결국은 해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해명. 어떤 식으로 해명할 것인가. 언론에 해명하는 건 물론 뭐 공식적으로 권위 있는 해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국민들 상대로는 이 해명이 설득력이 있어야지 일반 국민들이 송영길 전 대표가 떴다 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텐데, 그 해명이 초반부터 막 꼬인다,
이 얘기는 결국 사실과 다른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해명이 꼬이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물론 뭐 이거 외에도 본인이 이정근 녹음 파일을 보면 뭐 여러 번 뭐 직접 관여하거나 아니면 그 이정근 씨하고도 뭐 통화를 해서 뭐 충성부대를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들 다 녹음 파일이 있지만 뭐 그런 것도 나중에 검찰에 불려가면 뭐 부인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 해명이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거기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뭐 포맷이 됐다거나 뭐 아니면 교체된 정황 이런 것도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뭐 저는 뭐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소환할 때 집중 추궁 대상이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반 해명이 특히 먹사연 문제에 관한 해명이 많이 꼬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아마 송영길 전 대표 본인은 검찰에 가서 해명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이 쌓이면 해명하기가 난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